자, 648페이지 통일정책과 과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 간의 갈등 부분에 이승만 정부 북진통일론. 네, 이승만은 북진통일론. 자, 진보당 조봉하고 뭐였죠? 평화통일론. 지금 시대인 만큼 지금하고 정반대 상황이죠. 그죠? 요즘 거의 대부분 뭐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자 이런 건 거의 안 하죠. 이승만 정부식의 북진통일론, 그 다음에 조봉암의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은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다. 장면내각 보겠습니다. 장면내각은 이런 겁니다.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정도. 네.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그다음에 중립화 통일한 정도. 박정희 정부 선건설 후통일. 네. 선건설 후통일하자. 이때 남북 간의 갈등이 고조됐다. 이건 남북 간의 갈등 고조 가로 열고요. 네. 남북 간의 갈등 고조 뒤에다가 주로 2년 논쟁이다. 2년 논쟁이 격화되는 시기다. 사회주의가 좋은 거냐, 민주주의가 좋으냐, 이걸로 서로 싸우던 시기다. 2년 논쟁이 격화된 시기다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일 위한 각 정부 간의 정책들 하나씩 살펴볼까요? 박정희 정부 60년대 체제 경쟁. 같은 말로 쓸 수 있는 체제 경쟁입니다. 체제 경쟁이다. 통일 방안을 전혀 얘기할 이유가 없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969년에 여러분 거기 보면서 필요한 것만 메모하세요. 다 메모하지 마시고 1969년에 이제 독트린이 하나 발생됩니다. 이게 일명 닉슨 독트린입니다. 닉슨 독트린. 닉슨 대통령께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냉전 와해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소련은 잘해보겠다는 거예요. 군비 경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소는 굳이 소모적인 군비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서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닉슨 독트린이에요. 그 결과 우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감축하겠다. 일부 병력을 일본의 오키나와, 미국령 괌으로 군을 빼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죠. 우리는 지금 현재 미국만 쳐다보고 있고 체제 경쟁만 했던 우리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미국만 쳐다보고 있던 상황에서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비상이 걸린 거죠. 자, 체제 경쟁에 이제 한계가 봉착됐겠죠. 왜? 미군이 감축됐을 경우에 그 당시 우리 군사력이 북한보다 앞섰다고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군이 감축됐을 때 우리가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죠. 박정희 생각이 달라져야 되겠죠.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1971년이 되면은 북한 애들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어떤 생각과 어떤 정책을 하는지. 그래서 처음으로 정치적인 어떤 논쟁보다는 비정치적인 부분을 먼저 가게 돼요. 그래서 비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먼저 1차 접촉을 해요. 적시자회담을 통해서 한번 접촉해보겠다. 그래서 적자회담이 주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972년 7월 4일 7.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7.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 순서입니다. 공동선언을 평양하고 서울에서 동시에 평양과 서울에 동시에 7월 4일 10시에 오전 10시에 이걸 발표해요. 7.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해요. 우리 민족끼리 자주 다음에요. 자평민이라고요. 자주적 방법을 통해서. 두 번째는요. 평화적으로. 또요. 우리 민족 대단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글자 따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평, 민이에요. 암기 꼭 하셔야 돼요. 자평민입니다. 그런 자평민을 애원하는데 시험장 갔더니 자주, 평화, 민주의 대단결 이렇게 되면 틀린 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건 언제냐면 어이스 정부, 김영삼 정부 때 나오는 게 자주적, 평화적, 민주적입니다. 비교되기 때문에 좌평면의 내용을 잘 구분하실 것. 이게 72년 7.4 남북 공동 선언입니다. 7.4 남북 공동 선언. 3대 기본 원칙, 민족 대단계를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1972년 10월에 우리나라는 시월 유신을 반포합니다. 시월 유신을 반포합니다.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커지는 것. 시월 유신 반포. 시월 유신 반포한 것을 북한에게도 우리가 통지를 해줘요. 야, 우리 대통령은 권한이 강해진 걸 했다. 그리고 보통 제가 울트라 짱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기억이 좀 오래 남긴 건 강한 표현을 썼는데요. 울트라 초 짱 대통령이 만들어진다고요. 북한에 통지했더니 북한 애들도 새로운 걸 만든다고요. 신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요. 북한 애들 신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요. 핵심 내용은 김일성 주석제예요. 김일성이 주석의 자리에 앉죠. 주석이란 뭐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가는 신사회주의 헌법을 통해서 북한이 더 강한 철권 정치를 펼치게 된다고요. 이게 69년부터 72년까지 쭉 내용이에요. 순서를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73년에 해가 바뀌어 들어옵니다. 6월 23일 날 들어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해가 바뀌고 난 다음에 6.23 평화통일선언을 발표합니다. 6.23 평화통일선언을 발표합니다. 내용. 앞으로 남과 북의 모든 통일 문제는 남과 북의 통일 문제는 어디를 이관하자? 유엔으로 이관하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그럼 북한이 굉장히 반발을 하겠지. 아니 지금까지 우리끼리 잘 해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했던 것이 갑자기 오늘 해봤겠다고 이런 문제로 전환돼서 되겠느냐 이렇게. 북한이 굉장히 반발해요. 북한 애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욕을 해요. 이해 가셨죠? 여러분이 쓰시면 돼. 그냥 욕하고 쓰시면 돼. 차마 선생님 이런 욕을 못하겠으니까. 이게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이다 보시면 돼요. 69년부터 74년까지 통일 정책이다 보시면 돼요. 됐죠? 충분히 이해 가셨죠? 자, 이게 648쪽에서부터 649쪽까지 내용입니다. 쭉 정리하는 건데요. 정리하고 다시 밑에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되어 있어서. 자, 박정희 끝났고요. 전두환 정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9쪽입니다. 자,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산가족 편지 교류 및 상봉을 제안했습니다. 남남 이산가족 상봉 미출고급. 남남 이산가족 상봉. KBS 미출가 되겠죠. KBS 방송국 여의도 본사를 기점으로 각 지방에 있는 지방방송국을 연결해서 6.25 때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나는 생방송을 24시간 합니다. 이게 남남 이산가족 상봉 1983년입니다. 선생님 이때 죽는 줄 알았어요. 방송 채널이 지금처럼 수백 개 있는 채널이 아니었어요. KBS 1, MBC, 또 뭐 있었지? 뭐 있었지? TBC. 볼 게 없어요. KBS는 온통 요것만 해요. 남남 이산가족 상봉만 해요. 서른도 아저씨 낳고 매일 노래만 불러요. 1시간 쉬었다고 노래 1시간 쉬었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이거 노래만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서른도 아저씨가 이것 때문에 큰 거예요, 실은요. 그때 되게 서른도 싫어했어요, 제가. 볼 때마다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니까 되게 꼴보기 싫더라고. 그때는 싫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좋은 노래가 많이 발표해 좋아하게 됐지만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건 다 이해 가시겠죠? 83년에 KBS를 통해서 6.25 때 헤어졌던 가족들을 상봉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1985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밑줄 그어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이게 85년이지. 그죠? 대신에 이 85년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어요. 83년하고 84년 걸 알아야 돼요. 자, 북한 애들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얘들은 폐쇄된 사회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들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우리는 자유국가에 살다 보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하다 보면 우리는 막 정부도 막 비판하잖아요. 그죠? 사건 하나 볼게요.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요. 미얀마에 국빈으로 외교 활동을 하겠다고요. 이때 아웅산, 지금 그네들의 독립 영웅이 아웅산이에요. 아웅산 국립묘지에 헌배하러 간다고요. 이때 이런 헌배하는 장소에 이런 집이 하나 건물이 있는데 우리의 장관들이 전부 다 오전 10시에 전부 다 도열되어 있다고. 10시에 행사가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북한의 특수군 애들이 여기에다가 시한폭탄을 여기 장치해놨다고요. 10시에 뻥 하고 터질 수 있게끔. 10시에 행사가 이루어지니까요. 우리나라의 관료들과 미얀마의 관료들이 쫙 도열해 있다고요. 이제 전두환 대통령하고 그의 영부인이 이제 10시에 맞춰서 딱 들어와서 행사를 치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날따라 이분들이 좀 늦게 오셨어요. 예. 이분들은 다 살았어요. 여기 도열됐던 우리 장관들과 기업인들, 언론인들이 상당수가 80% 정도 여기 희생당했어요. 폭탄에 희생됐다고. 이때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은요. 여기 북한의 대표적인 김일성 같은 사람들 여기다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매일 하영식을 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업인들 모든 사람들이 하영식 이렇게 하나 지푸라기로 만들어가지고 매일 하영식하고 막 구호 외치고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이런 식입니다. 이게 미얀마입니다. 이제 우리나라하고 북한의 사이가 최악의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상당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죽어가는 건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84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서울에 대수해가 발생됐어요. 태풍이 와가지고 완전히 서울 지역이 상당수가 한 50% 이상이 수해가 그 수재민이 많이 발생했다고요. 수재민이 대거 발생하는데 이때 북한 애들이 우리 뉴스를 보고 우리에게 수재민을 돕겠다고 쌀을 보내겠대요. 이때 당시 우리나라하고 북한의 경제 규모는 20대 1. 20대 1밖에 안 되는 애들 우리에게 쌀을 주겠다고. 정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1년 전에 이 짓을 했는데 1년 뒤에 이걸 쌀 주면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감정에는 안 받겠지, 그지? 이런 쌍욕이 되겠죠. 아니 언제는 폭파시켜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더니 수해 입었다고 뭐 민간 차원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받을 수 없겠죠. 근데 역시 정치인들은 달라요. 그건 그거고, 자, 이걸 받는 옵션이 뭐예요? 이거 해달라. 내 이거 받으면 이거 하면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이거 받고 85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거야. 단순하게 85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외워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또 이게 어려운 시험에 나온다면 앞에 순서 미얀마하고 서울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미얀마 아웅산 폭파 사건, 서울 수재 입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인 것에 대한 답례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던 거. 앞에 여백에다가 사이트에다 살짝 적어놓으시면 단답형으로 외운 거 훨씬 좋을 거예요. 미얀마, 서울 수해 사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치라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자, 노태우 정권 갑니다. 77선언. 노태우 정권 때 77선언. 북한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적극적인 대북 협력의 지지를 표명했다. 77선언입니다. 77선언입니다. 왜요? 올림픽 앞두고 있어. 살살 달래야 돼. 38선에서 군사 배치하고 으르렁거리면 불편해져. 우리 올림픽 치르기 힘들어져. 77선언. 다음 페이지. 디귿번. 남북 유엔 동시가입 91년 9월 남북 간 유엔 동시가입 별표. 그 다음에 남북 간 하해와 불가침 협력 결의에 대한 기본 합의서. 일명 주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라 불러요. 91년 12월 남북 기본 합의서. 별표 5개. 남북 기본 합의서 별표 5개.
내용 갈까요? 상호 불가침 밑줄 그으시면 돼요. 이미 포인트 잡아놨죠. 상호 불가침. 처음으로 문서상 약속됐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국가가 아닌 민족 내부 교류다. 민족 내부 교류. 보통 이제 통상 또는 교육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내부 교류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요.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우리는 잠정적 특수관계에 밑줄 그으시면 돼요. 세 가지를 꼭 잡아야 돼. 1, 2, 3 잡아야 돼. 1, 2, 3. 요것만 하시면 노태우 정부에 대한 남북 기본합의서는 어느 정도 정리됐다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은 지금 하실 필요가 없고요. 천천히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니을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91년 12월 31일 또는 93년 1월 1일이라도 상관없어요. 12월 31일 또는 93년 1월 1일이라도 상관없어요. 일단 남북 기본합의서 뒤쪽으로 넣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 때는 경수로 사업 밑줄 긋습니다. 경수로 캐도라고 얘기합니다. 북한 애들이 전기 공급량이 부족해가지고 지네들이 핵시설을 하겠다는 거야. 왜 핵시설을 하냐고 그러더니 전기가 부족하다고. 굳이 꼭 핵융합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전기 대줄게. 미국과 일본과 우리 3국이 세 개 나라가 돈을 내가지고 경수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전력을 공급해주겠다. 이게 캐도예요. 이게 김영삼 정부 때 캐도를 추진했다. 근데 아쉽게 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게 돼요.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도 조문도 가지 않고 캐도도 유야무에 되고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남북 문제에서는 그 커다란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6.15 남북 공동선언 별표 5개. 별표 5개 지금 몇 개가 있어요? 통일 문제에서 3개예요. 셋 중에 하나가 돌아가면서 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6.15 남북 공동선언. 자, 남측의 연합제 제한. 연합제 밑줄 그으시고 북측은 낮은 단계 연방제 밑줄 그으세요. 연합제와 그 다음에 연방제 제한의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이산가족 친척 방문단 비전형 장기수 해결 방법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일성 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지문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은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죠. 자주의 밑줄 그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면회소 설치. 그 다음에 남과 북한의 방안들이 나와 있는데 가끔 말장난하는 문제 하나만 잡으면 돼요. 자, 기억법만 잡으면 돼요. 남한의 국가연합 방안, 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 북한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 방안,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고려 연방제 밑줄 그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고 북한 애들 나라 이름이 뭐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 두 개 나라 중에 하나를 쓰면 어떻게 좀 이상해지. 서로 각 나라별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야, 니 북한 따라가냐? 니는 대한민국 따라가냐? 얘기할 거 아니야. 서로 양국 간에. 그래서 나라 이름을 중립성을 띠고 있는 고려라는 나라를 집어넣은 거야. 고려 연방제도. 자, 차이점 보고요. 1국가, 2국가에 밑줄 그어야 돼요. 남한은 우리 2국가 체제로 그대로 가자. 남한, 북한 그대로 가자는 거고 북한 애들은요. 1국가로 가자고. 요거 말장난 치는 거니까. 우리는 무조건 2국가야. 두 개를 외울 필요 없어. 우리 것만 외우면 북한을 꼽혔죠. 우리는 뭐 어떻게 한다고? 2국가 그대로 가자. 체제 그대로 가자. 2국가. 이게 주장이에요. 그 말장난은 그것만 딱 잡으시면 되고요. 노무현 정부 보겠습니다. 개성공단 사업 실현 별표. 끊임없이 나오죠. 자, 개성공단에 대한 논의가 된 것은 김대중 정부야. 적어야 돼. 예. 개성공단에 논의가 된 것은 김대중 정부고요. 이게 실천된 것은 노무현 정부예요. 그리고 2007년 10월 4일 여기 2차 정상회담입니다. 2차 정상회담. 김정은을 김대중 1차, 노무현 2차를 만나게 됐다 정도. 이 통일 정책에 관련되고 이명박 정부 악화됐습니다. 악화됐습니다. 특별히 나올 게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철수. 개성공단 철수만 들고 있습니다. 남북문제 개성공단 철수됐다 정도. 그 다음에 민간 교류 확대, 요건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봐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만 체크할게요.
2000년대 금강산 관광 실시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금강산 관광 실시 2003년에 이거 뭐예요? 김대중과 김정일의 정상회담 이후라고 적어야 돼. 정상회담 이후에 금강산 관광이 실시되는데 교통수단을 물어본다고요? 여기는 버스입니다. 김대중이 남북 정상회담 전인 98년에도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98년에도 금강산 관광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구분해 볼게요. DJ가 집권해 1998년에 금강산 관광이 있습니다. 이건 정상회담 전입니다. 이건요, 해로 배를 이용해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000년, 2003년이죠.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 정상회담 이후에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되는데 이때는 육로입니다. 이건 버스입니다. 구분하실 것. 정상회담 전과 이후 거 잡으셔야 돼요. 전에는 배, 후에는 버스, 육로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졌다. 이거 하나 꼭 잡으셔야 돼요. 금강산 관광 전과 후, 정상회담 전과 후, 전에는 배를 타고 후에는 버스를 타고 금강산 관광이 실시됐다. 그 위의 내용들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는 내용들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 정상부대 문제까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658페이지 나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재는 여러분이 꼭 읽어봐 주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기타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마지막에 661페이지에 세계문화유산 지정 2019년 7월 6일 지정된 거 있죠. 한국 서원의 8곳, 9곳. 서원 종류 쭉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위치가 어디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서원 단순하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지정됐나요? 유무만 물어보면 간단하지만 출제자 우리 마음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서원에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좀 잡아보시라고요. 혹시 거기까지도 출제자가 손을 댄다면 여러분 점수 1점 날아가는 거니까 시간 여유 있을 때 보라고요. 하루에 하나씩만 보면 돼. 어디 서원에 누구 정도 하나씩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근현대사 부분을 전부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